한류 또는 한류라고도 알려진 한류는 1980년대 이후 한국 문화의 전 세계적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발 한국에 미쳐있는 저희 엄마 좀 말려주세요. 스위스 아줌마들이 매일 밤 소주 들고 한인 미용실 찾아가자 전 세계 난리난 이유. 여기 다른 나라의 문화를 절대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극도로 배타적인 스위스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웬 한국인 아주머니가 이곳에서 미용실을 차린 이후 이곳 마을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곳 마을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위스 출신의 마르트라고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위스는 매우 배타적이고 보수적인 문화를 가졌고 그래서 이곳에 정착하려고 오는 외국인들은 1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절대로 스위스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요즘 같은 국경 없는 시대에 스위스인들이 너무 고지식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의 역사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아본다면 이런 스위스만의 극도로 보수적인 문화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스위스는 오랜 세월 동안 동맹국 없이 스스로를 지켜왔거든요. 그래서 가난한 나라에서 오든 선진국에서 오든 스위스인들은 외국인들에 대해 폐쇄적인 태도를 보이며 다른 나라의 문화를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문화만은 예외였어요. 매우 놀랍게도 그렇게나 보수적이라는 스위스지만 오직 한국 문화만큼은 스위스 전역에 널리 퍼져 있는 상태인데요. 콘텐츠 최강국이라고 불리는 미국 문화도 스위스만은 지배하지 못했는데 현재 스위스 거리의 곳곳에서 K-팝이 흘러나오고 있고 고등학생인 제 또래 아이들 중에는 한국 드라마나 한식을 경험해보지 않은 아이들을 찾기가 힘들 정도죠. 그리고 이러한 수요에 걸맞게 스위스 마트에는 불닭볶음면 같은 한국 라면이나 한국 과자 등이 한국 음식들로 가득 차 있는데요. 또한 스위스에는 한식당까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기까지 합니다. 도대체 한국 문화가 얼마나 강력하면 남의 나라 문화에 대한 이유 없는 반감을 보이는 스위스마저 완벽하게 점령할 수가 있는 건지 스위스의 역사 전체를 통틀어봐도 이 정도로 다른 나라를 좋아했던 적은 처음 같았죠. 저 또한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전형적인 소녀였고 친구들을 따라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곤 했는데요. 아무래도 스위스에는 콘텐츠나 놀거리랄 게 없고 무엇보다 저녁 7시만 넘으면 모든 식당이 문을 닫고 거리도 전부 어두워져서 할 것도 없거든요. 이러한 즐길 거리 없는 스위스의 특성상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는 건 너무나도 좋은 취미였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저희 엄마도 어느샌가부터 한국 드라마를 엿보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사실 저희 엄마는 스위스인들 중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편에 속합니다. 엄마는 늘 외세의 침략을 이겨낸 스위스의 역사를 무척이나 자랑스럽게 생각하셨고 그래서인지 스위스보다 위대한 국가는 없다며 해외여행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어쩔 때 보면 엄마는 다른 나라에 관심이 없는 것을 넘어서 다른 나라를 싫어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매우 폐쇄적인 모습을 보이곤 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오직 한국 드라마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장해제되곤 하셨어요. 엄마는 어찌나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시는지 저 몰래 한국의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를 전부 시청하고 사람의 불시착의 촬영 장소였던 스위스의 이젤트발트에 가봐야겠다며 저를 억지로 끌고 가기까지 했거든요. 엄마는 그렇게 활동적이지도 않은 성향을 가졌는데 드라마 한 번 보고 곧바로 여행을 결정하다니 저는 사람 한 명을 완전히 바꿔놓은 한국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젤트발트에 도착하자마자 저희 모녀의 이러한 한국에 대한 경외심은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저희는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거든요. 바로 드라마에서 봤던 아름다운 이젤트발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동네 곳곳에는 쓰레기가 굴러다니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그렇게나 아름답게 보였던 호수에도 정체불명의 쓰레기가 둥둥 떠다니고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점은 웬 정체불명의 동양인 단체 관광객들이 마을 곳곳의 길거리에서 대소변을 보고 있었다는 건데요. 이들은 수치심이라는 것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건지 오대로변에서도 거의 대놓고 바지를 내리고 용변을 받고 이를 본 세계 각국에서 온 관광객들은 연신 인상을 찌푸리며 야만인들이라며 중얼거리더군요. 아무래도 이곳을 가득 메운 쓰레기들도 전부 저 동양인들의 짓인 것 같았고 저는 도대체 어떤 나라 출신이기에 저런 형편없는 모습만을 보일까 싶어 혐오감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저희 모녀는 곧 저 진상들의 정체가
한국인 단체 관광객임을 깨닫고 한국에 대한 배신감에 치를 떨 수밖에 없었지만 말입니다. 제 옆에서 동양인 관광객들의 행패를 구경하던 여성이 영어로 한국인들은 그렇게 안 봤는데 완전 진상이네라며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것을 듣게 되었거든요. 저런 개념 없는 진상들이 한국인이라니 저는 이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한국 드라마 속의 한국인들은 전부 신사적이고 교양 있는 사람들이었기에 저는 이들의 멋있는 모습에 대해 환상까지 품었던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한국인들이 사실은 반려동물도 가린다는데 소변도 못 가리는 사람들이었다니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됐죠. 그래서 저는 저 동양인들이 한국인인 것을 어떻게 확신하냐며 그녀에게 거의 따지듯 반문했는데요. 그러자 이 여성은 저 동양인 단체 관광객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확인해보라고 말해오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동양인 단체 관광객들은 하나같이 한글이 적혀있는 한국 과자나 간식들을 들고 있었고 심지어 BTS가 적혀진 티셔츠를 입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이건 한국인이 아니려야 아닐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저는 한국인들의 처참한 시민의식의 현실에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그러한 사실을 알려준 여성도 슬픈 표정을 지으며 사실 자신도 한국 드라마 팬이고 이 사실을 도저히 믿고 싶지 않다고 말해왔죠. 그녀도 저희처럼 사람의 불시착을 보고 스위스까지 찾아왔는데 한국인들의 현실을 알아버린 이상 이제는 도저히 한국 문화를 좋아하기는 힘들 것 같다며 울먹이며 발걸음을 돌리더라고요. 저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이야기를 옆에서 엿들은 엄마는 거의 눈물이 나오기 직전의 표정으로 먼 산만 바라보셨죠. 옛날에 외국 용병으로 팔려가던 스위스의 선조님들도 이런 표정을 짓지는 않았을 것 같을 정도로 엄마는 그야말로 모든 것을 포기한 표정을 지으며 상당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한국인 단체 관광객들은 이젤트발트 이곳저곳을 헤집고 다니면서도 마치 이곳에 자신들만 있는 것처럼 매우 시끄러운 목소리로 떠들어댔는데요. 이건 아무리 봐도 드라마 속에 나온 한국어가 아닌 것 같았지만 한국 제품들을 들고 다니는 그들이 한국인이 아닐 수는 없었기에 아무래도 이들은 사투리를 구사하는 한국인들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드라마에서 나오는 한국어는 매우 조용하고 점잖게 들렸지만 이것조차 실제와는 완전히 달랐던 거였죠. 그렇게 저희 모녀는 한국에 매우 실망한 채 고개를 돌렸고 도저히 여행을 계속할 기분이 아니었기에 계획했던 일정도 전부 취소한 채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곧 도저히 믿기지 않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웬 동양인 단체 관광객들이 추가적으로 도착하더니 이내 난데없이 쓰레기를 줍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연이어 겪고 도대체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싶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한 무리의 동양인들은 마을을 파괴하고 있고 또 다른 무리의 동양인들은 그들이 버린 쓰레기를 줍고 있다니 이건 아무리 봐도 이상했거든요. 이들은 마치 자원봉사자라도 되는 것처럼 이곳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면서도 자신들이 가져온 쓰레기들을 봉투에 담아가는 김에 길가에 버려진 쓰레기들까지 함께 담아갔죠. 심지어 이 동양인들은 마을 주민들이 버린 것 같은 길거리의 담배꽁초들도 담아갔는데요. 어떻게 남이 버린 지저분한 쓰레기까지 전부 수거해 갈 수가 있단 말인가? 저는 이러한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갔고 결국 열심히 쓰레기를 줍던 동양인에게 다가가서 지금 대체 뭐 하는 건지 물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깜짝 놀랄만한 이야기를 해오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한국에서 왔고 제가 온 한국에서는 원래 다 이렇게 하거든요. 한국에도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가진 곳들이 많고 그러한 곳들은 전 국민의 하나 같은 노력으로 깨끗하게 보존되고 유지되고 있죠. 특히나 한국에서는 쓰레기통을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노래방 KARA 한국인들에게는 이렇게 쓰레기를 가지고 다니는 것이 매우 익숙하답니다. 그의 말을 들은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들이 한국인들이라면 저 앞에서 이젤트발트를 망치고 있는 동양인들은 대체 누구란 말인가요? 그래서 저는 그에게 한국인들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다고 말하며 저 앞에 한국인들은 형편없는 매너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해줬는데요. 그러자 그는 순간 표정이 일그러지더니 TORBAL에 이내 자신을 따라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가 보여준 장면은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아까 전 쓰레기 투기와 노상 배변을 해댔던 동양인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중국어로 적힌 각종 낙서가 남아있었고, 어떤 곳에는 원래 개양되어 있던 스위스 국기는 온데간데였고, 뜬금없이 중국 국기가 걸려있기도 했거든요. 그랬습니다. 저희가 한국인인 줄 알았던 이들은 알고 보니 중국인들이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욱 놀라운 사실까지 추가적으로 듣게 되었는데요. 알고 보니 한국 드라마는 중국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고 한국 제품 또한 중국에서 매우 유행하고 있는데, 문제는 중국인들은 이러한 한국 드라마를 전부 불법으로 복제해서 공짜로 시청하고 한국 제품들도 전부 베껴서 싸구려 모조품을 만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한국인들이 수거한 중국인들이 버린 쓰레기들을 자세히 보니 얼핏 보면 한국 제품과 비슷해 보이지만 정체불명의 한자가 쓰여있는 등 어딘가 교묘하게 이상한 부분들이 보였습니다. 즉, 중국인들은 스위스 내의 차이나 마트에서 구매한 저렴한 짝퉁 한국 제품을 구매한 뒤 일말의 죄책감도 못 느낀 채 이곳에서 한국 드라마의 주인공인 것처럼 행세했던 거였는데요. 문제는 이런 중국인들이 한둘이 아니다 보니 이젤트발트는 점점 망가지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중국인들이 스위스를 망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분노가 들면서도 자신의 나라가 아님에도 쓰레기를 주워 담으며 스위스의 자연 보존을 위해 노력해주고 있는 한국인들에게 엄청나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엄마도 자신의 환상을 깨지 않고 늘 모범적이고 교양 있는 모습만을 보여준 한국인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감정을 느꼈는지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진 한국인들에 대한 존경을 표할 겸 아까 실망한 채 발걸음을 옮기려고 했던 여성을 겨우 찾아서 자초지종을 설명해줬고, 그렇게 한국 드라마 팬 한 명을 무사히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엄마는 한국인들 덕분에 좋은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실제로 본 한국인들은 드라마 속의 세련된 모습과 똑같은 조용하고 매너 있는 모습만을 보여줬고, 저는 다시는 한국인과 중국인을 헷갈리는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다 엄마에게습니다. 충격적인 취미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인 아주머니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놀러가서 동네 아줌마 모임을 갖는 거였는데요. 분명 엄마는 외국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은 도저히 못 믿겠다며 집 앞에 한국인 아주머니의 미용실을 놔두고 차를 타고 30분은 나가야 갈 수 있는 미용실에 들르곤 했지만, 한국 드라마에 푹 빠져버린 엄마는 그야말로 완전히 변해버리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상하더군요. 매일 같이 밤은 위험하니 집에 빨리 돌아오라며 잔소리를 하고, 제가 주말에 외출이라도 하려고 하면 어딜 그렇게 나돌아다니냐며 핀잔을 일삼던 엄마는 이젠 자신이 밤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빠짐없이 어딘가에 다녀왔기 때문입니다. 그러고는 항상 장을 보러 갔다 온 척하실 뿐이었죠. 저는 이러한 엄마의 수상쩍은 행보에 호기심이 들기 시작했고, 그렇게 한 번은 엄마를 미행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따라 도착한 곳에서 저는 경악을 금치 못할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죠. 왜냐하면 엄마는 어김없이 한국인 아주머니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아줌마 모임을 하고 계셨는데, 이곳 모임에 참석한 아주머니들은 서로가 만들어온 정체불명의 음식을 나눠 먹고 있었거든요. 스위스에서는 이러한 뭔가를 나눈다는 개념 자체가 없기에 저는 매우 황당한 감정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들이 미용실에 모여서 음식을 나눠 먹는 장면은 한국 드라마에서 많이 봤던 장면이기에 저는 한국 문화의 인기는 젊은 세대들에만 국한되지 않고 스위스의 모든 세대를 점령해버렸구나 싶어 탄성을 지를 수밖에 없었죠. 저는 얼마 안가 눈치 빠른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정체를 들켜버려서 의인의 미용실 안으로 붙잡혀 들어와야 했는데, 엄마를 포함한 아주머니들은 전부 한국 드라마에 대한 내용을 토론하며 거의 저보다도 한국에 미쳐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점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일정 시간이 지나니 아주머니들은 또다시 뭉쳐서 어디론가로 이동하기 시작했고, 곧이어 도착한 곳은 바로 한국인 미용실 아주머니의 집이었거든요. 그리고 한국인 아주머니는 이곳에서 쿠킹 클래스를 열고 아주머니들에게 파전과 떡볶이, 그리고 불고기와 잡채 등의 한식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었죠. 놀랍게도 한국인 아주머니는 자신의 시간을 투자하며 아주머니들을 교육해줌에도 재료값 하나 받지 않고 무료로 한식 요리법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저는 역시나 한국인들은 드라마 속에 나온 것처럼 이타적이고 마음도 따뜻한 사람들이구나 싶어 깊은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스위스인들은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짙고 뭔가를 나눠주는 것에 대해 매우 인색한 경향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아까 전에 아주머니들이 서로의 음식을 나누는 스위스에서는 절대로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을 보인 이유도 이러한 한국인 아주머니의 아름다운 마음씨가 스위스의 차가운 분위기를 녹였기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또한 아주머니들이 나눴던 수상쩍은 음식들의 정체는 바로 이렇게 배운 한식들이었던 모양이었죠. 이 모임에 뒤늦게 참여하게 된 엄마는 눈에 불을 켜고 한식 레시피를 외우고 있었는데요. 저는 엄마가 이렇게나 열심히 뭔가에 집중하는 모습은 난생 처음 봤고 정말 문화의 힘은 사람을 완전히 바꿔놓기도 하는구나 싶어 감탄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열정적인 쿠킹 클래스가 끝났고 아주머니들은 이제 각자가 챙겨온 소주를 한 병씩 꺼내더니 자신들이 만든 한식을 안주 삼아 소주를 즐기기 시작하더군요. 당연히 아주머니들의 진정한 안주는 넷플릭스 화면을 통해 나오는 한국 드라마였고 저는 순간적으로 이곳이 스위스인지 한국인지 헷갈리는 이상한 기분을 느끼게 됐죠. 그렇게나 배타적이고 가족 외엔 남을 집으로 초대조차 안 하는 스위스인들이 이렇게 외국인의 집에 옹기종기 모여서 외국 콘텐츠를 보며 외국 음식을 먹고 있다니 이건 정말 봐도 믿기지 않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낸 엄마는 늦은 시간이 돼서야 소주로 인해 빨개진 얼굴로 집으로 향했고 저는 그동안 엄마가 왜 이렇게 집을 비웠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한국에 미쳐버린 엄마에겐 그저 혼자서 한국 드라마를 보는 것만으로는 도저히 만족을 할 수 없게 돼버렸던 거였습니다. 자신만의 은밀한 비밀을 들킨 엄마는 그 이후로는 매우 대범해지셔서 저와 한국 드라마에 대해 토론을 하려고 한다든지 한국 드라마를 추천해달라고 한다든지 하며 저를 귀찮게 하곤 했는데요. 그러나 한국인 아주머니에게 한식만은 제대로 배워오신 엄마는 제게 떡볶이나 불고기 같은 한식을 해주셨기에 저는 요즘 더할 나위 없는 삶을 살고 있답니다. 엄마는 스위스에서 소주값은 너무 비싸다면서 차라리 한국에 가서 저렴한 소주를 마음껏 마시고 오는 게 낫겠다며 한국 여행에 대한 간을 보고 있는 중인데요. 물론 저도 한국 여행을 갔다 오는 게 거의 평생의 소원이기에 이러한 엄마의 입장을 지지하며 아빠를 설득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한국은 낭만 영화에 등장하는 시적인 자연 풍경이나 거대하고 대규모의 건축물, 독특한 문화와 음식으로 유명한 매력적인 관광지 중 하나이다.